안녕하세요. 김범준의 머니머리입니다. 오늘 방송은요, 최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로봇주, 그 안에서 대장주를 할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두 종목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의 대주주 이슈로서 최근 신고가를 새해 들어서 기록을 했고요. 두산 로보틱스 이제 로봇 이슈로서 최근 반등은 있었지만 뭔가 두 종목의 차이는 확실하게 나타나는 그림이 좀 보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아직 거의 52주 신저가에서 살짝 올라온 모습이죠. 그래서 뭔 차이가 있을까? 한번 실적을 찾아봤습니다. 실적에서 뭔가 크게 갈리고 있는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계속 좀 분기별로 적자가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올해 4분기도 뭐 흑자가 그렇게 크게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컨센은 좀 없는 것 같고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좀 비슷해요. 적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보이는데, 매출 규모는 확실히 조금 더 두산 로보틱스가 좀 높은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확실히 두산 로보틱스가 매출 정도 비중에서는 한 2배에서 한 3배 정도는 더 높게 나오는 것 같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다른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죠. 자,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인수한 그 최대 지주로 올라간 그런 부분에서 지금 2대 주주였는데 비중은 30, 그 콜옵션을 행사한다고 발표해가지고 지분이 35%가 됐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국내 대표 로봇 기업 레인보우 로봇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해 휴머노이드 미래 로봇 개발을 가속화한다. 그럼 사업 분야가 조금은 다른가? 거기를 한번 좀 봤어요. 그럼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사업 보고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일단 첫 번째 협동 로봇이 있겠고요. 이족보 로봇이 있겠고, 이제 초정밀 마운트 시스템이 있겠고요. 기타 사업군이 있습니다. 협동 로봇은 우리가 이제 뭐 카페라든지 아니면 가정 자영업 하시는 분들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공정, 뭐 반도체 공정에도 당연히 들어가고, 뭐 자동차, 그러니까 산업군에서 충분히 쓰고 있는 협동 로봇을 우리가 주로 협동 로봇을 하는데 이렇게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정밀 지향 마운트 시스템은 지상에서 지구본 우주 물체를 관측하는 그런 로봇으로 좀 보이고, 그리고 이족 보행,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데 사람처럼 움직인다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이거를 또 만들고 있고, 국내 1호 회사라고 합니다. 여기에 좀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족 보행, 이 분야는 이제 현대 보스턴 로보틱스가 좀 유명을 하죠. 그래서 이 사족 보행 로봇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두산 로보틱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봇에서 협동 로봇을 좀 만들고 있고, 그리고 2021 판매량 글로벌 탑4에 진입을 해서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에서 선도하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2024년도 기준으로서 한국 국내 기준으로서는 협동 로봇 1위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라고 좀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매출 비중은 압도적으로 협동 로봇이 되어 있고, 사실 두산 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미래 가치에서 확실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좀 프리미엄을 좀 많이 준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기사를 또 찾아보고,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술력이, 휴머노이드 기술력이 전 세계적으로 좀 이끌고 있는가, 뭐 그렇게 좀 찾아봤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하웨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옵티머스, 테슬라 옵티머스의 기술력에 비해서는 조금 좀 떨어진다라는 게 로봇 분석가들의 표인 것 같고요. 그럼 삼성의 의도는 좀 무엇일까?
라고 한번 정리를 좀 해봤는데, 삼성전자 이제 직접적인 매출이 기대한다면 반도체 후공정 부분에서 쓰인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동형 팍 로봇을 구입했던 사실로 뒷받침되고 있고, 결국 반도체 후공정 분야의 자동화율이 20% 30%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이 분야를 더 자동 공정으로서 돌리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충분히 시너지가 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족 보행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을 아예 안 쓴다 이건 아니고, 삼성의 또 이제 IT 기술력과 또 서로 윈윈한다 그러면 그런 가능성이 좀 있겠죠. 자, 그런데 그것만 보고 휴머노이드 매출 비중이 지금 뚜렷하게 나올 수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대장으로 갈 수 있었던 거는 단지 삼성전자의 그 뒷받침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냐? 그렇게 보긴 좀 그래요. 저는 여기에 차이점이라 본다고 하면 주식 수에 저는 희소성이 좀 한몫한 거 아닌가, 요거를 좀 포인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을 매매하고 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기업의 실적, 그 미래 전망은 많이 보시는데, 그 기업이 주식수가 얼마나 갖고 있고, 그리고 유통 주식수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시는 분들을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상장된 주식수는 한 1900만 주가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에 상장되어 있는 건 6400만 주예요. 자, 비교가 되고 있죠. 그 대주주의 지분을 제외하고 나서 한번 유통 주식수만 좀 제가 찾아봤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700만 주 정도 되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1900만 주예요. 그러면 상장 주식수와 유통 주식수가 맞먹는다, 사실. 그래서 그러면 뭐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 주에 20만원 하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6만원 하고 있잖아요. 그럼 비싸면 유통 주식수가 뭐 많다 적다 이게 아니고 프리미엄에 붙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매매하는 들고 있는 그런 주주들이 적을 가능성이 좀 있겠고, 그러면서 희소성과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자, 그러면 이게 모든 업종에 모든 종목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한번 좀 유명한, 제가 어제 영상에서 조선주를 좀 가져와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현대중공업이 대형주에서는 가장 많이 2년 동안 올라간 종목이거든요. 한 3배 정도 올라갔고, 삼성중공업도 많이 올라간 케이스이긴 한데, 대략적으로 이 종목도 약 한 2.5배, 약 한 200% 정도는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1년간의 탄력성으로 본다고 하면 압도적으로 2배 이상이 현대중공업이 더 높거든요. 그럼 이 종목도 상장 주식수의 프리미엄 희소성에 프리미엄 붙을 수 있을까라고 좀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삼성중공업은 6억 6천만 주가 유통이 되고 있고, 현대중공업은 2100만 주밖에 안 돼요. 사실 몇 배입니까? 3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쵸? 그럼 현대중공업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적고, 삼성중공업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많다. 요렇게 좀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또 반도체 하면 SK하이닉스와 그리고 삼성전자 있지 않겠습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물론 SK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 물론 이슈가 있었고 실적에 대한 호재가 있었긴 했지만 두 기업이 항상 비슷하게 움직였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엔 삼성전자의 무거움이 더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교를 또 해봤어요.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몇 배 차이입니까? 거의 9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삼성전자는 15억 주 정도 되고요. 하이닉스는 5억 정도가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유통 주식수가 주가 상승에 되게 원동력이 되는 것이냐 한번 찾아봤는데,
물론 주가 안에서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미국 애플, 다른 나라 이제 해외 기업들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미국은 자사주를 줄여서, 그러니까 주식수를 줄여서 가치를 높이는데 한국은 밥 먹듯이 유상증자를 남발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죠. 그래서 한미 상장사 이익 2배 낼 때 코스피는 24%밖에 못 올랐고 S&P는 200%가 올랐다. 저 올해 연초에 지금 한국 상승률이 되게 좋긴 하지만 항상 대한민국 주식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덜 올라갔던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이게 큰 한몫에 했다고 생각해요. 자사주 소각을 하면서 주식수를 줄이는 나라들은 대부분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처럼 유상증자하고 있고 주식수를 늘리는 회사들이 많은 나라들은 오히려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10년간 애플이, 그렇죠? 애플은 이제 전 세계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유통 주식수가 훨씬 많습니다. 대략 240억 주 정도 되는데요. 문제는 10년간 어떻게 되고 있냐면 244억 주에서 153억 주로 줄였어요. 약 10년 동안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을 시켰단 말이죠. 그런 마이크로소프트도 80억 주에서 70억 주로 10억 주나 줄였다. 그럼 우리가 지금 주식을 오래 공부하시는 분들은 단지 미래 전망 그리고 실적 이것만 볼 게 아니고 플러스 주식수와 그리고 희소성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공부한다 그러면 충분히 더 좋은 대장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팁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매번 또 새로운 시각에서 또 다양한 접근법으로서 기업을 분석을 할 테니까 김범준의 머니볼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